국바 여러분 교재 148쪽입니다. 요즘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수업 시간에 친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 길이를 길게 가져갈 수 없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바로 지문 독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있죠. 어,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결과 구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연구하여 밝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두루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변수들을 전부 살피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변수들을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변수들이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정에서 인가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요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왜 중요한지 수업 시간에 직접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먼저 예고를 하면 요걸 의도적으로 심어서 틀린 선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능 비문학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 꼭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관찰될 경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혼동되어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실제와는 다르게 분석될 수 있는데 이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모두 선후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선후라는 건 시간적인 선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후관계는 인과관계도 지니고 있고 상관관계도 지니고 있다. 라고 이 지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과 서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영의 상관관계라는 세 가지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범주로 말이 어려운데 그냥 비슷하게 집합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앞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음의 상관관계, 영의 상관관계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들아, 양의 상관관계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래프로 처리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많이 봐온 그래프지 얘들아. 그래 이거 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쉽게 말해서 비례관계예요. 그럼 음의 상관관계는 고로초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영의 상관관계는 A와 B라는 두 변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례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떠올리면 그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요인을 각각 하나의 변수라고 할 때 양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보이죠? 가령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소득 수준이라는 변수와 주택 구입 가능성이라는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관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와 같은 형식으로 기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서로 상반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실업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한다면 교육 수준이란 변수가 높을수록 실업 가능성이라는 변수는 낮아진다. 이와 같이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판별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상관계수 R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세요.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 관계의 정도와 변화의 방식을 하나의 수치로 보여주는 것으로 R로 나타낸다. R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R의 절대값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반비례든 비례든 그렇죠. 상관관계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값이 플러스인 양의 상관관계와 아래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0의 상관관계는 아니다. 뭐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나는데 0의 상관관계는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두 변수 간의 일정한 관련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자, 기억을로 나타내서 이제 문장을 그었으니까 요 문제가 나온다는 뜻인데 여러분 요 문장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가 되면 아주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요 문장 읽었을 때 뭔가 이 개념 간의 관계가 이미지로 표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 뭔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개념은 안타깝게도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 명제 이런 거 공부할 때. 근데 이게 텍스트 요와 같은 글로 나타냈을 때는 여러분이 이해가 수학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요 개념은 이미 수능에서 몇 차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쌤도 사실 요게 제일 아쉬워요. 대학교 때부터 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논리학을 조금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배웠다면 혹은 내가 공부했다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어떤 독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뭐 쌤이 아는 한 능력과 여러분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A면 B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A면 반드시 B이기 때문에 A는 B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B라고 해서 반드시 A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B는 A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정의를 잠깐 제시해 줬어요. 근데 뭐 이걸 딱 보고 느낌 오는 친구들은 이제 평소에 꾸준한 독서 그리고 개념 간의 논리적인 관계들을 고온에 외운 친구들은 뭐 느낌이 오겠지만 뭐 대부분은 이게 크게 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따라서 상관관계를 지닌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요 기억의 문장의 의미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힌트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인과관계가 있고요. 요렇게 포함관계로 나타내면 요게 상관관계예요. 음. 그래서 인과관계면 상관관계 맞아 무조건. 근데 상관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인 것은 아니에요. 왜? 여기 예외가 있잖아. 알겠죠? 이렇게 이미지로 좀 개념 간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처리가 되면 또 내용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하지만 상관관계를 지닌 두 변수를 얼핏 보면 서로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인과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누락된 변수와 역의 인과관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누락된 변수 중에서 이제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오류, 대표적인 오류가 뭐냐면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음, 공통 원인 무시의 오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역의 인과관계는 또 역이라고 하니까 또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원인이 시간적으로 항상 먼저이고 다음으로 결과가 일어나죠. 근데 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혼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누락된 변수는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변수를 말한다.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자. 하지만 생각과 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실상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변수였다면 고려되지 못한 이 변수는 누락된 변수가 된다. 결국 누락된 변수를 고려한다면 직접적 영향관계에 놓이지 않은 두 변수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좀 기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sorry. 자, B라는 변수가 있고 C라는 변수가 있었어. 그래서 잘 봤더니 관찰을 해보고 뭐 조사를 해봤더니 희한하네. B라는 수치가 높아지니까 C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R 상관계수를 조사해 보니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B가 C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결론 내린 거지. 근데 막상 이거를 설명하기는 아주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 사실은 B의 수치를 높이고 C의 수치를 높이는 공통 원인인 A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했던 거지. 그냥 누락된 변수인 거지. 그래서 A 수치가 높아질수록 B가 높아지고 C가 높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B와 C 사이에 성립했던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상관계수가 높았던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역의 인과관계 역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상관관계에 있는 두 변수가 지닌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실제와 반대로 잘못 해석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이는 역의 인과관계인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인과관계를 도출한 두 변수 중 결과라고 생각한 변수가 실상은 다른 한 변수의 원인이었고 원인이라고 생각한 변수가 실상은 다른 한 변수로 인한 결과였다면 두 변수는 역의 인과관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서로 바꾸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의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에는 많은 함정이 내포되어 있기에 연구자들은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해왔다. 그중 하나는 통제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실험이다. 자, 실험. 여러분,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 특정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위적 자근이나 변화를 가하는 실험 집단과 실험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변수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집단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의도적으로 한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지니도록 구성되는데, 즉 실험 집단은 실험 처치를 한 거고요. 인위적 자극을 줬다는 뜻이죠. 요거는 통제 집단은 처치를 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실험의 관심사가 된다. 하지만 실험의 과정에서도 잘못된 수행으로 인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을 위한 표본 추출 등의 과정에서 의도한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하려 하더라도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인과관계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를 추측하는 일만큼이나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분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 읽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돼서 뭔가 문제가 깔끔하게 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쌤이 다뤄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꼭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관관계라는 개념, 인과관계라는 개념, 그다음에 인과의 오류,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당연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꼭 머릿속에 좀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앞으로 비문학을 읽을 때 요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요런 거, 그다음에 인과관계 요런 거는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이 강의를 미리 예습한 친구들이 있다면 문제까지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굿바.